윤 대통령 내란은 무슨 정치 프로그램도 없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로 언급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대선 때 득표율에 근접하는 지지율이 낮다는 말씀부터 소개를 드리죠. 그리고 직전 조사 대비도 소폭 상승했는데 펜앤마이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해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조사한 내용을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47.1%,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52.0%, 직전 조사 비교해서 지지한다는 또 2.6%포인트가 올랐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2.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이 추세가 지금 계속되고 있으면은 지금 47.1대 52.0이니까 다음 주 그러니까 설이 끝나고 나면은 이게 골든 크로스, 설 연휴가 끝나고 나면 골든 크로스가 돼서 오히려 지지율이 더 높을 수도 있는 그 상황으로 가고 있고 다른 여론조사도 거의 비슷한 추세입니다. 어떤 여론조사는 이미 골든 크로스를 했다. 지지한다는 응답이 지지하지 않는 응답을 앞질렀다는 조사 결과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골든 크로스가 이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지한다 53.2, 지지하지 않는다 43.7 해서 거의 10%포인트가 올랐었고 부산, 울산, 경남도 지지가 50.8, 지지하지 않는다가 48.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움직인다는데 이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설 연휴 밥상머리 민심이 형성되고 나서 그 직후에 조사가 실시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재판도 시작이 되고 설 연휴 끝나면은 곧 이 재판부가 배당이 되죠. 재판도 시작이 되고 헌재 심리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출석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민심입니다. 민심. 워낙 이게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까 뭐 법관들도 그렇고 수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헌재도 그렇고 상당히 이 혼돈스럽죠. 그럴 때는 가장 민심을 쫓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이 민심의 흐름, 밥상머리 민심이 올 설 연휴 민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지층들이 결집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국민의 힘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사람들 중에서 92.5%, 거의 다죠. 이렇게 되면 92.5%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무당층 중에서도 44.4%, 거의 절반 가까이 육박하는 응답자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를 밝혔는데 하나 또 궁금하신 게 이런 걸 겁니다. 뭐냐면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2022년 3구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사람들, 그때 찍은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다 떠났을까? 자, 그 조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인데 펜앤마이커가 여론조사 공정에 의뢰한 건데 처음으로 조사가 된 겁니다. 어떤 설문이냐 하면은 지난 대선에서 투표한 후보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석열 후보에게 투표를 했다. 이 사람들에게, 이 유권자들에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느냐 물어보니까 지지한다가 75.9, 지지하지 않는다가 23.3, 10명 중에 7명, 8명은 지지 철회를 하지 않은 겁니다. 자, 이런 조사도 의미가 있는 것이 이게 전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민심의 이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내일 이제 설인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들을 오늘 접견을 했습니다. 접견하고 나오는 길에 오늘 저 변호인들 한 세 사람 정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에 일관된 입장은 있죠. 지금이 그때가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을 했다. 비상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때 이렇게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선포를 이게 국가 비상사태라고 판단하는 사람은 대통령이죠. 자, 그렇게
했고 특히 이재명의 민주당이 국정마비까지 가는 지경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의 줄기로 부정선거 의심되는 보고가 속속 올라오는데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계엄 선포 후에 일관된 입장인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민심에 호소를 했습니다. 차례상 민심이 이제 형성되는 상황이니까는 민심에 호소를 하니까 상당히 더 좀 구체화되고 설득력이 더 붙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일단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 서울구치소에서 접견을 하고 나온 내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번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지금 지독한 내란 프레임을 민주당이 설치를 해놨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겁니다.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그때는 국회 폐악질 이렇게도 표현을 했죠.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대통령으로서 판단했다. 대통령은 이 많은 것이 보이겠죠. 보고도 많이 받고. 그래서 민주당의 행포 때문에 이재명 살리기를 위한 민주당의 행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런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국회가 헌법에 정한 방법으로 해제를 요구함에 따라서 즉각 해제를 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지금 뭐 탄핵을 하려고 하면은 헌법을 위반해야지 탄핵을 하는 거죠. 그런데 헌법상에 보장된 그 권한을 행사했고 해제 요구도 그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는 의결이 있으면 해제해야 되니까 그대로 해결을 했다. 계속 이제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유혈 사태가 지금 있었느냐? 인명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있었느냐? 정치인들 뭐 체포 이야기했는데 단 한 명이라도 체포하거나 끌어낸 적이 있느냐? 그런 시도, 체포하려는 시도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 뭐 정치인 체포 이야기도 막 했지만 그게 또 하나씩 지금 반박이 되고 있죠. 체포가 아니고 포고령 1호 위반을 할 수 있는 정치활동 금지 위반을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의 이 동태 파악을 위한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이것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내란이 될 수 없는 것이 계엄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저는 봅니다. 장기화하려고 했으면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를 했겠죠. 그런데 상당히 허술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12월 3일 날 뭐 계엄을 선포를 하고 그다음에 계엄군이 국회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진짜 계엄인가 싶을 정도로 로텐도를 진입을 하는데 보좌관들이 막으니까는 그냥 들어가지도 않고 물론 나중에 이제 지시를 받았었겠죠. 그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지만 그것도 많은 병력이 간 것도 아니고 상당히 허술하다는 느낌을 받아서 이거는 계엄 정국을 조성을 해서 과거 군사정부 때처럼 그런 게 아니고 일종의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듯이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구나 이런 느낌을 저는 계속 갖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했는데 처음부터 계엄 상태를 오래 유지한다는 생각은 전혀 가진 적도 해본 적도 없다. 그리고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정치 프로그램 이야기를 합니다. 계엄을 유지하려고 하면 계엄 상태에서 행정, 사법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이 political governing plan 그러니까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 거죠. 딱 그 계엄을 해놓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사법부는 어떻게 행정부는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준비도 안 한 거지 않습니까? 정치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전혀 준비한 적도 없고 실제 없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토론을 했고 그리고 곧바로 해제 요구가 들어올 것도 다 예상을 했다. 대통령 스스로도 국회의 요구 시점이 어떻게 되든 계엄 상태란 것은 오래 끌 수 없는 일이고 또 그럴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그리고 나라의 앞날이 걱정, 청년들, 미래 세대들이 좌절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론 가족에 대한 생각도 하겠죠.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공수처가 변호인 외 접견 불허를 했죠. 그리고 서신 교환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수처가 손을 털고 나가면서 그것이 해제가 됐는데 이 공휴일에는 접견이 또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가능한 것이 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으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건강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건강 상태가 걱정된다는 이야기도 했는데 자, 이 들리는 이야기는 접견을 하러 가지 못하는 이유가 만약에 접견을 하러 가면 민주당에서 상당히 또 악성 프레임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최근 들어서 다시 소환을 해서 무슨 계엄이 김건희 여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 박지원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막 하죠. 그리고 범죄 혐의를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를 없애려고 계엄을 했다. 또는 이 명태균 관련 한금폰 그것을 수사가 되려고 하니까는 계엄을 했다. 이런 식의 그 악성 괴담들을 지금 퍼뜨리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돼서 지금 접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까지 일단 전해드렸습니다.